이제 옛날에 투자했던 것들 보면서 결과까지 비교해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이런 가정은 정말 마쳤구나. 그걸 보면서 납득이 되면 나도 이제 투자를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거고, 그럼 아닌 것 같으면은 제외하고. 저번에 저희가 알트코인에서 가격에 대해서 봐야 할 4가지, 총 8가지 중에 4가지를 먼저 봤었고, 오늘 나머지 이제 4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5번째, 기존에 투자했던 VC들은 어떠한 VC인가를 이제 보는 건데요. 프리세일즈라고 하죠.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미리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투자한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라 그러는데, 벤처 캐피탈들의 이제 과거에 이제 투자한 성공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또 VC의 위치, 이 업계에서의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실제 이들이 내는 보이스가 정말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주는 그런 VC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코인에 투자하게 되는 VC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는 건데, 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거래소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근데 거기서는 VC를 또 같이 해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서. 그러면은 그 VC가 만약에 투자를 한 종목이면은 이제 다른 이제 그 VC에서 투자하지 않은 종목 대비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 상장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 VC들이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래가 되는 것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런 영향을 미칠 때가 많고, 특히 이제 V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팀의 성장을 돕는 역할도 기여해주는 곳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라 하는데, 전략적 투자자인 VC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런 전략적 투자자 중에 유명한 VC들이 들어오는 게 그 토큰에 좀 더 퀄리티가 높다, 그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더 높다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VC들을 봐야 되는 이제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이 업계에서도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든 이제 그런 크립토 마피아로 불리는 이너서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VC들의 그룹이 있는 거고 돈을 서로 잘 벌고 있는 그들끼리 해서 잘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들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같이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VC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 대비 이제 많은 종목에 미리 투자를 했었고 수익률도 훨씬 좋겠죠. 일반 수익률도 투자자들보다는. 그죠. 이제 수익률이 나쁜 VC가 투자하는 데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죠. 왜 네, 이런 VC가 들어와 있을까? 근데 이제 성공한 VC들 중에 이제 어떠한 진짜 실력 있는 VC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별로 질문을 다 달아가지고 그 수백 장이 되는 걸 며칠 만에 읽고 답변을 이렇게 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해당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VC인 거죠. 그런 VC들을 저희가 만약에 기존 우리가 투자하려는 암호화폐인데 그런 VC가 들어와 있다 하면은 또 안심이 되는 거죠. 뭔가 잘 나가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VC들이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고 어떤 종목을 살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름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뭐 바짓가랑이 붙잡기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남이 다 분석해 놓은 거를 이제 그냥 뒤에서 쫓아가는 역할만 하는 그런 뭐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걸 좀 지칭하면서 약간 비하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오로지 그것만 추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긴 해야 되지만 네네네. 초반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한 종목을 보면서 왜 이걸 그들이 그렇죠. 선택했을까를 공부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했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봤고 이제 옛날에 투자했던 것들 보면서 결과까지 비교해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이런 가정은 정말 마쳤구나. 그걸 보면서 납득이 되면 나도 이제 투자를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거고 그럼 아닌 것 같으면은 제외하고. 네네. 볼까요? 6번째는 이제 팀이죠. 팀이요? 무슨 팀? 어떠한 사람인가?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팀. 그래서 그 코인을 제작하고 만들고 파는 아무튼 그 팀.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토큰별로 이제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뭐 일반적인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완전히 정말 탈중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이걸 만드는 기업 없이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코인을 만들었느냐도 봐야 된다. 그렇죠. 예, 핵심적인 이 코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회사를 꾸려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좀 많고요. 알트코인들은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과거에 이 팀원들이 성공한 이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비전을 잘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그 뭐 되게 능력 없어 보여. 이게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트업 같은 데서도 뭐 삼성 출신 개발자가 와서 모여서 만든다면 뭔가 신뢰가 가는 그쵸, 것처럼 그쵸. 뭔가 그런 이력들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도권에서 이제 VC들이 투자를 할 때 초기 시기에 창업자가 이제 투자해달라 하면은 보통 사람을 많이 본다 하잖아요. 맞아요. 예. 아까 또 말했지만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이제 팀인 게 성공한 경험이 없는 팀보다는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거죠. 뭔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실제로 뭐 코인에 대한 뭐 기술이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인 거를 보는 거니까 간접적인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번부터 말씀하신 것 중에 알 수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팀은 솔직히 공유돼 있겠죠? 보통 프로젝트들이면 팀원들을 대부분 그렇죠. 공유하는데 이건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공개를 안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뭘 믿고? 그런 데는 저는 과감히 사실 제낍니다. 예, 그런 공개를 데들은 안 한 이유가 있나?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또 스캠 프로젝트 많았잖아요. 네, 사기꾼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스캠 프로젝트를 이제 찾아내는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는 팀의 공개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 팀이 본인의 그런 개인 그런 소셜미디어 계정을 올려놨는지 안 올려놨는지도 하나의 또 요소로 작용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만큼 팀이 자신의 그런 뭐 소셜 계정도 공유하고 네.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 자체가 나는 이 프로젝트에 투명하게 정보를 낼 수 있고 우리 팀원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코인 살 건데 이 코인 누가 만들었나 한번 보자 했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좀 더 마음이 호감이 갈 수도 있고 정말 투자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좋아서 난 이 코인을 무조건 사야겠어 라기보다는 이 코인이 긍정적으로 생각 중인데 사람들도 괜찮네? 그러면 정말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또 하나의 이제 필러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하지만 꼭 보고 가야 되는 꼭 보고 가야 된다 그래도. 네. 하긴 없으면은 그건 진짜 큰 문제다. 네, 문제 네, 될 네. 수 있다. 팀의 정보를 보려면 이제 그런 프로젝트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팀의 코너가 항상 있어요. 네. 팀의 코너에 가서 이제 그들의 과거 이력들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그 팀원 특히 이제 대표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이 인터뷰했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그런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방송들에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이제 사람의 생각을 아니면은 이제 그런 CEO나 아니면 CTO라든지 그런 되게 이 팀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또 포스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네.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 분석을 결국에는 해야 사람이 돼요. 만드는 거니까. 네. 코인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2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은 유튜브에 팟캐스트에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